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 물질의 원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 물질의 원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짝 공부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뭡니까? 수소죠? 그쵸?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헬륨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는 구성 원소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지? 철산규마. 그쵸? 네 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산, 규, 마.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람은 구성 원소의 분포가 산탄수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탄, 수, 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주로 다뤄야 될 친구는 누구냐면요. 지구 중에서도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바닥. 우리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지각. 그렇죠. 지각이라고 부르죠. 그 지각은 그러면 어떤 식의 원소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 공부할 겁니다. 지각 같은 경우는요. 산, 규, 알, 철의 순서로 원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에 주로 공부해야 될 친구는 크게 두 친구들로,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사람과 지각 둘 다 가장 많은 원소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산소네요. 그쵸? 그러면 이미 똑같은 친구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 두 번째인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겁니다. 탄소와 규소. 즉, 우리는 오늘 규소에 대한 특징과 결합 규칙성, 그 다음 탄소에 대한 특성과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탄소. 그 다음 규소의 특징.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탄소와 규소가 어떤 친구가 만들어지는지, 물질의 종류, 주로 물어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단 말이야. 규칙이, 룰. 그러면 그 규칙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다시 그냥 1번으로 갈게요.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우선 규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어, 산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 봐서는 규소와 누가 붙어 있을 것이다? 산소가 붙어 있을 것이다. 즉, 규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Si, 실리콘, 즉, 이 규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규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내가 옥텟 규칙 설명할 때 항상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남아, 알규, 인황, 염. 뭐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 3주기 원소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이 규소는요, 14족 원소입니다. 여러분, 족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바로 원자과 전자를 의미했습니다.
혹은 최외각 전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규소라고 하는 친구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해맑게 쌤 14개요 하면 안 되지. 288 구조였으니까. 네, 그러므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쌤 근데 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게 뭐가 중요한가요? 자,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양다리 수준이 아니야. 4다리를 거친 아주 문어발 수준인 거야. 즉 쉽게 얘기하면요, 저 규소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원소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알겠니? 4개의 원소랑 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3개 있을 때는요, 그냥 갖다 버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을 때는요, 전자를 그냥 가져오려고만 했죠. 그게 다였어요. 그러면은 4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4개 중에 하나라도 다른 친구가 오는 순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어때? 거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그쵸? 굉장히 많은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규소가 가장 많은 겁니다. 왜? 4개의 원소랑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저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각은 산소 다음으로 규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쌤 이제 질문해야지. 근데 왜 굳이 산소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결합 규칙성. 결합 규칙성. 자, 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규소 하나에 산소 원자가 4개가 결합해요. 아, 그러니까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이 산소가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반드시 기억해.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하는 것은요, 이거 공유 결합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어떤 전하를 띠고 있었죠? 전하 띄지 않았어요. 중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 이거 낚일까봐 대답을 안 한 거야? 얘는 뭐야? 원래 전하가 없었죠. 일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전하를 띄어요. 전하를 띱니다. 아시겠죠? 즉 이렇게 만들어진 규산염 광물은요, 규산염 광물은 마이너스, 즉 음전하를 띱니다. 아시겠어요? 마치 탄산 칼슘이 결합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탄소랑 산소도 공유 결합을 했지만 음전하, 음이온으로 형성을 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규소랑 산소가 결합을 했어. 그거는 공유 결합이야. 그러나 띄고 있는 전하의 크기는 음전하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마이너스 전하랑 철석하고 달라붙는 친구가 누구죠? 플러스 전하, 즉 양이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즉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결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 즉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은 우리가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게 어려워요. 규산염 광물의 그 결합 규칙성 SiO2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은 공유 결합인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할 때는 무슨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을 한다. 아시겠죠? 이거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알겠죠?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규산염 광물이 여러 가지의 결합 규칙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규칙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첫 번째 독립형 구조, 두 번째 단사슬 구조, 세 번째 복사슬 구조, 네 번째 판상 구조, 네 번째 망상 구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형, 말 그대로 규산염 삼연체 하나 있는 거예요. 단사슬은 규산염 삼연체가 한 줄로 쫙 이어진 형태인 거고요. 복사슬은 그럼 두 줄이겠죠? 판상은 여러 개, 망상은 집어대로 막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공유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친구는 누구겠어요? 망상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도 적어주셔야 돼요. 망상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더 많은 친구들과 같이 친구를 맺은 거고 같은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결합력이 짱짱할까 약할까? 짱짱하겠지. 그래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풍화에 강합니다. 풍화 강하다. 혹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해드리자면은 단단하다, 무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독립형 구조로 가면 갈수록 혼자 있는 친구들이거나 공유 결합을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이겠죠. 그러므로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뜻은 결국에 풍화에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다섯 번째는 그냥 정말 단순한 암기라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에 해당하는 암석의 이름을 암기하셔야 돼요. 암석 이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휘석, 석영, 장석, 각섬석, 흑운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미곽흑 뭐 그냥 앞글자만 따서 보통 외워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친구 한번 지워보도록 하면서 마지막 탄소화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은 제목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산염 광물이랑은 달리 탄소라고 하는 그 원소에 특정한 하나의 원소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친구가 결합하지 않을까를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탄소는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어떠한 분자 구조가 존재할 거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기준 다양한 분자 구조가 존재한다. 자, 그럼 우리 규산염 광물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원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저 탄소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 주기율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소 바로 위에 있어요. 어라? 같은 족이네? 그러면 탄소도 몇 족이에요? 14족 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하, 즉 탄소도 14족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다? 4개이다. 즉 이 친구도 4개의 원소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4개의 원소와 결합이 가능하다. 즉 4개의 원소랑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 굉장히 다양한 결합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 지금 필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양한 결합한다는 것은 결국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참 좀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신기하지 않아? 아니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 혹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에서 산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 탄소라고 하잖아요. 그럼 굳이 탄소가 선택된 이유가 따지고 보면 14족 원소라서 4개의 다양한 원소랑 결합이 가능해서인 거잖아? 그럼 저걸 어떻게 알았길래 이게 된 걸까? 라든지 뭐 좀 너무 철학적인가요? 약간 좀 감성 젖었던 것 같네. 장난이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각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또 왜 규소가 왜 나왔을 것이며 생명체는 어떻게 탄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신기함,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탄소화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규선형 광물이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는 규선형 광물에서 그나마 좀 어렵고 기억해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 그 다음 암기였어요. 이런 것들 중요하기는 한데요. 탄소화합물은 비교적 조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세 번째, 이 친구들도 당연히 결합에 대한 규칙성이 있어요. 당연히 결합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근데요, 탄소는 규선형 광물과 달리 이미 탄소 안에, 탄소 옆에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정말 올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 그럼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탄소 화합물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첫 번째 고리 구조. 순서대로 갈까요? 사슬 모양. 두 번째 가지 모양. 세 번째 고리 모양. 그리고 종종 헷갈릴 수 있는 공유결합과 비슷한 이름인 이중결합. 세 번째 삼중결합. 뭐 이런 친구들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규선형 광물에서는 뭐 했습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친구 암기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암기는 딱히 하지 않아요. 오케이? 암기는 따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것들, 이러한 사슬, 가지, 고리, 이중, 삼중결합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 필수 영양소 3가지. 탄, 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홍익은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핵산. 이 정도까지. 됐나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도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완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